잠깐 영상을 끄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89세 신장내과 전문의 김동환입니다. 6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생님, 이 신호들을 진작 알았더라면 하며 후회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였습니다. 놀랍게도 신장질환 환자의 87%가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증상이 너무 일상적이어서 단순한 피로나 노화로 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장은 절대 조용히 망가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모르거나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집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신장의 5가지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의학 지식이나 복잡한 검사 없이도 여러분의 신장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 5가지만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신부전으로 진행되기 전에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정보를 통해 병원 방문 횟수와 치료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신장 검사 비용은 기본 혈액 검사만 해도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밀 검사까지 하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만약 투석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비용이 평생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배우실 내용으로 조기 발견하신다면 이런 막대한 비용과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것은 새벽 4시에 가장 자주 시작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신장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여러분은 그 신호를 알아챌 수 있으시겠습니까? 신장은 콩팥이라고도 불리는데 정말로 강남 콩만한 크기의 이 작은 장기가 우리 몸의 독소를 걸러내고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78세가 되신 제 환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신호들을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분은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지만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투석이 불가피했을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이 중요한 신호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5가지 신호는 순서대로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하며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변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세요. 신장이 보내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신호는 바로 소변의 변화입니다. 신장의 주된 역할이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소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연한 노란색을 띠며 거품이 있어도 금세 사라집니다. 하루 소변량은 보통 1000ml에서 1500ml 정도가 정상 범위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런 정상적인 패턴에서 벗어나게 되죠.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거품료입니다.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생기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거품이 3분 이상 지속되면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는 단백뇨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백뇨는 신장의 역과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초기 증상입니다. 72세 김순덕 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 씨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시던 중 거품이 유난히 많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해요. 처음엔 어제 뭘 잘못 먹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거품이 계속 생기고 심지어는 갈색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아오셨는데 검사 결과 초기 신장염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셨지만 만약 그 신호를 계속 무시했다면 만성 신부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주의할 점은 소변 색깔의 변화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상 소변은 연한 노란색이지만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짙은 갈색이나 붉은 빛을 띨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량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반대로 너무 자주 마려운 증상도 신장 이상의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소변의 냄새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특별한 냄새가 나지 않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달콤한 냄새나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내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소변 관찰을 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소변은 신장 건강의 창문 같은 역할을 하지만 다른 신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소변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신장내과 전문의인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둘째, 몸의 부종을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신호는 바로 몸이 붓는 부종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종을 단순한 피로나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기시는데 지속적인 부종은 신장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여분의 수분이 몸의 조직 사이사이에 쌓이면서 부종이 발생하게 되죠. 특히 중력의 영향을 받아 발목, 다리, 얼굴, 특히 눈 주변의 부종이 잘 나타납니다. 정상적인 부종과 신장성 부종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부어오른 부위를 꾹 눌렀을 때 손가락 자국이 30초 이상 남아 있다면 이는 신장성 부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고 저녁에는 다리와 발목이 붓는 패턴을 보인다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81세 박문식 씨의 경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평소 농사일을 하시던 분으로 몸이 튼튼하다고 자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녁마다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점점 다리가 무거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도 퉁퉁 부어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며느리분이 걱정되어 병원에 모셔왔는데 검사 결과 만성 신장질환 3단계로 진단되었습니다. 다행히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를 통해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었고 지금은 부종도 많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박 씨께서 그때 며느리가 억지로라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종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신장성 부종은 아침에 얼굴과 눈꺼풀 주변에서 시작되어 하루 종일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베개에서 일어났을 때 눈이 붓고 얼굴이 퉁퉁하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체중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도 부종의 신호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체중이 1kg에서 2kg 늘어난다면 이는 지방이 아닌 수분 저류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은 부종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물을 적게 드시거나 이뇨제를 함부로 드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부종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종을 확인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부종은 신장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간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신호들도 함께 체크하셔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허리 통증의 진짜 원인을 파악하세요. 세 번째 신호는 허리 통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나 근육 문제부터 의심하시는데 사실 신장 질환으로 인한 허리 통증도 상당히 흔합니다. 신장은 허리 뒤쪽, 늑골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서 신장에 염증이나 문제가 생기면 허리에 통증을 느낄 수 있거든요. 신장성 허리 통증의 특징은 일반적인 근육성 통증과는 다릅니다. 보통 허리 한쪽이나 양쪽 옆구리 부분이 은근하게 아프고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죠. 또한 신장성 허리 통증은 자세를 바꿔도 쉽게 완화되지 않으며
진통제를 먹어도 일시적으로만 나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혹 열감이나 오한을 동반하기도 하는데 이는 신장염이나 신우신염의 신호일 수 있어요. 75세 최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씨는 평생 허리가 아픈 적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오른쪽 허리가 쿡쿡 쑤시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잠을 잘못 잤나 싶어서 파스를 붙이고 지내셨는데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허리를 구부리거나 펴도 통증이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던 중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결석과 함께 경미한 신우신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석 제거술과 항생제 치료를 받으신 후 허리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고 지금은 정기검진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계십니다. 최 씨께서는 허리 아픈 것이 신장 때문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앞으로는 몸의 신호를 더 세심하게 관찰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허리 통증을 체크할 때 주의할 점은 통증의 위치와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신장성 허리 통증은 주로 늑골 아래쪽 옆구리 부분에서 시작되어 등 뒤로 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만약 이런 특징의 허리 통증이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신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통증의 시간대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신장성 통증은 특히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활동량과는 관계없이 지속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허리 통증을 확인했다면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신호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신호는 신장 기능 저하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피부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네 번째 신호는 피부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트러블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시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독특한 피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몸속 독소와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게 됩니다. 이런 독소들이 피부를 통해 나오려고 하면서 다양한 피부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가장 흔한 증상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가려움증입니다. 이 가려움증은 일반적인 피부 질환과는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특별한 발진이나 상처 없이도 온몸이 가렵고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려워지며 일반적인 가려움증 완화 방법으로는 잘 나아지지 않습니다. 또한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해지거나 색깔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누렇게 변하거나 회백색을 띠는 경우 혹은 피부에 하얀 가루 같은 것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는 신장에서 걸러내지 못한 독소가 피부로 나오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80세 한영자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씨는 평소 피부가 좋기로 소문난 분이셨는데 갑자기 온몸이 가려워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가 되셨다고 해요. 처음엔 새로운 세제나 화장품 때문인가 싶어서 모든 제품을 바꿔보셨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서 밤새 긁어대다 보니 온몸에 상처가 생기고 곰기까지 했다는 점이었어요. 피부과에서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던 중 다른 증상들과 함께 종합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까지 떨어진 상태였고 피부 가려움증이 신장 질환의 증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투석 치료를 시작한 후 가려움증도 점차 완화되었고 지금은 규칙적인 투석을 받으며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피부 변화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손톱의 변화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손톱이 창백해지거나 줄무늬가 생기기도 하며 손톱이 약해져서 잘 부러지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 변화를 볼 때 유용한 팁을 드리면 가려움증이 특별한 외부 자극 없이 지속되고 특히 밤에 심해진다면 신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 쓰던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도 피부가 계속 거칠고 건조하다면 이 역시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신호입니다. 피부 변화를 확인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5번째 신호는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신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5째, 빈혈과 만성 피로를 간과하지 마세요. 5번째이자 가장 심각한 신호는 빈혈과 만성 피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피곤해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피로감은 일반적인 노화 현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장은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 적혈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게 되죠. 그 결과 빈혈이 발생하고 온몸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피로감은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으며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을 동반합니다. 또한 평소보다 추위를 많이 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는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안색의 변화입니다. 빈혈이 진행되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잇몸이나 손톱 밑이 하얗게 변하기도 합니다. 이는 혈액 내 적혈구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76세 정철호 씨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정 씨는 평생 정정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고 매일 오후면 소파에 누워있게 되셨다고 해요. 가족들은 처음엔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점점 얼굴이 누렇게 뜨고 입맛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평소 즐기시던 산책도 힘들어 하시고 조금만 걸어도 헥헥거리며 앉아서 쉬어야 했다는 점이었어요. 혈액 검사를 받아보니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고 신장 기능 검사에서도 만성 심부전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은 빈혈 치료와 함께 신장 기능 보존을 위한 치료를 받고 계시며 에리스로포이에틴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으면서 많이 회복되신 상태입니다. 정 씨께서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피곤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심각한 병이었다니 정말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빈혈과 피로감을 체크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피로의 정도와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 피곤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몇 주 동안 지속되는 극도의 피로감이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계단 오르기나 빠른 걸음이 예전보다 힘들어졌다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욕 부진과 함께 나타나는 체중 감소도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가 축적되어 메스꺼움과 구토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음식 섭취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장이 보내는 5가지 위험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보셨다면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바로 신장 건강 황금 수칙입니다. 첫 번째 황금 수칙은 하루 8잔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2~3시간마다 한 잔씩 천천히 드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첫 잔의 물은 밤사이 농축된 독소를 희석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금 섭취를 하루 5g 이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의 양인데 김치나 국물 요리에 이미 상당한 양의 소금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짠 음식은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섭취량 조절입니다. 몸무게 1kg당 0.8g 정도가 적정량인데 70kg 성인 기준으로 하루 약 56g 정도입니다.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에서 처리해야 할 노폐물을 증가시키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씩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시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한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는 금연과 금주입니다. 담배와 알코올은 신장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압을 높여 신장 기능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84세 이순자 씨의 실제 회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초기 신장 질환 진단을 받으신 후 이 황금 수칙들을 철저히 지키셨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고 모든 음식을 싱겁게 드시며 고기보다는 생선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엔 음식이 맛없어서 힘들어 하셨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조리법을 배우시면서 점차 적응하셨다고 해요. 3개월 후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셨고 지금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습관이 제 신장을 구했다며 늘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을 경험하고 계시거나 신장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이, 성별, 구체적인 증상을 적어주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89년을 살아오며 축적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성심껏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댓글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니 심각한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부모님이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더욱 필요한 정보일 것입니다.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저는 지난 6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예방과 조기 발견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장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조기 발견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이야말로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89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해온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이 5가지 신호를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